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곧 미국 대통령이 결정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누가 당선되든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이제 이해해야 돼요. 누가 당선되든 감은 잡으셔야 된다. 전체 감도 없이 트레이딩 기법만 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공부도 좀 하셔야 돼. 그러면 이제 이 미국 대선이 누가 당선된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를 그랬지.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공통점은 뭘까? 공통점은 미국은 빼박입니다.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를 열 겁니다. 그러면 미국 은행에서 만드는 CBDC, 디지털 화폐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해서 즉 비트코인을 바꿔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화폐의 주력은 비트코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죠.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직 안 된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미 증권위원회의 간섭을 받아야 했고요. 애매하게. 금년에 ETF가 됐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디지털 상품이 된 겁니다. ETF 들어간 것만 올가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주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디지털 상품이 다음 단계가 디지털 화폐가 돼야 되는데 화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디지털 화폐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갖출 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돈 벌 찬스입니다. 이때마다 폭등할 거라고요. 언제 폭등하는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비트코인이 가격이 폭등할 것인가 여러분 알고 대처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 얘기가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난 70년대에 헨리 키신저가 외무장관 시절에 사우나 왕국을 방문해가지고 너희들 왕국을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까 왕정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 줄 테니까 이제 석유 결제 대금을 달러로 하자 해서 금본위제를 무너뜨렸거든요. 그 후로 미국 달러주의가 지금 현재 완전히 세계를 장악했고 미국은 제조업이 없어도 달러만 찍어내면 됐잖아요. 앞으로 미국이 달러 지상주의를 포기 못하듯이 디지털 화폐 시대의 주도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주도권을 잡으려면 중국이 그것을 하는 것을 견제해야 될 것이고 주도권을 잡는 것을 견제해야 될 것이고 이제 미국은 비트코인으로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화폐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되겠죠. 그 5번째 기회를 미리 말씀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돈 벌 기회입니다. 5번째 기회는 첫 번째가 미국에서 업권법을 만들 때입니다. 업권법.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업권법이라고 만든 게 반쪽짜리 업권법이에요. 가상자산보호법. 이건 보호하려는 건지 규제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업권법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해리스와 트럼프가 달라집니다. 해리스는 처음부터 지금 현재 공약에 보면은 해리스의 공약은 철저하게 투명한 상태에서 보호자법, 즉 규제법을 먼저 만들겠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제법. 말이 그렇죠. 그럴듯하죠. 그걸 먼저 만들고 업권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냐면 규제법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규제기관마저 다 없애버리겠다. 모든 게 업권법으로 가겠다. 하나는 점진법, 하나는 급진법. 아시겠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리스도 언젠가는 업권법을 만듭니다. 업권법을 만드는 게 사실상 업권법을 만들기 전에 규제 철폐안을 만들었었죠. SAB 121. 이걸 미국 하원하고 상원 다 통과했었는데 금년에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예, 이거부터 그 다음에 FIT 21 이런 업권법들이 좀
미 국회에서 이미 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행정부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업권법이 나오면은 야, 그런 매스컴만 봤다 해도 비트코인 뜨겠구나 하면 여러분들은 새로 살 돈이 없으면 뭘 하라? 숏 포지션 가라? 롱 포지션 가라? 예, 롱 포지션. 예, 여러분들 선물할 땐 롱 포지션이다. 롱 포지션이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처럼 싸게 진입해서 올라가면 돈 버는 거. 롱. 반대는 숏 포지션. 됐죠? 예. 그러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롱 포지션으로 공격적 베팅을 해야 된다. 공격적 베팅이라는 게 바로 5배수가 아니라 10배수까지. 남이 하나 먹을 때 여러분들이 열을 먹을 수 있는 찬스다. 공격적 베팅은 몇 배수? 예, 10배수. 근데 공격적 베팅에 맞들어가지고요. 공격적 베팅을 계속 하다가 패가 망신 당합니다. 예? 그건 한두 번 찬스 때 하는 거고. 찬스 때 아니면 5배수. 수비적 베팅 방법은 기본이 5배, 보수적 베팅 방법은 선물에서 5배수입니다. 이거는 오늘 꼭 갖고 가셔야 돼. 예? 5배수, 10배수. 어느 때 10배수? 찬스가 왔을 때. 찬스 첫 번째는 업권법. 그렇죠? 두 번째 찬스는 어떤 것이냐면요. 미국의 CBDC로 발행을 해가지고 USDT를 때려잡고 USDT를 자리를 차지했을 때. 다시 말해서 CBDC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그건 벌써 이미 그쪽으로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놀랍게도 미국의 정책은 너무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유럽을 보고 너희들이부터 해라. 해가지고 유럽 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지금 유로화 토큰을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USDT 정지시켜버렸어요. 불과 이번 달에. 벌써 이제 그걸 징조라고 그러는데 징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USDT를 못 씁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사법당국에서 USDT를 다시 재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게 여러분들 앞에 찬스가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든 해리스가 당선되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공격적 베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바로 미국의 정부 비축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100만 개 이상 돌파할 때 미국 정부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할 때 꼭 기억해 두세요. 400만 개까지 확보하려고 길을 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총 얼마 있는지 아세요?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채굴이 2100만 개까지 채굴할 수 있는데 1950만 개가 채굴됐습니다. 그중에서 450만 개가 유실됐습니다. 초반에. 컴퓨터 이까지 가서 다 버려버린 게 450만 개. 예? 끔찍하죠? 450만 개가 컴퓨터와 함께 쓰레기장에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통되는 것은 1500만 개입니다. 아시겠죠? 그 1500만 개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전혀 밝혀지진 않았지만 11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색 갖고 있으니까. 원래 주인이 누구일지 모르는 것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딜까요? 중앙화 거래소. 바이낸스가 65만 개를 가지고 있고요. 바이낸스 말고 나머지 전부 합치면요. 즉 지금 현재 가격 조작 정책에 쓰고 있는 비트코인 총수는 100만 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많이 갖고 있는지 아세요? 세 번째로 갖고 있는 게 월가입니다. 월가. ETF 들어보셨죠? 지금 주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게 지금 90만 개입니다. 90만 개. 예, 90만 개가 지금 점점 지금 현재 많이 사고 있으니까 곧 1등이 될 겁니다. 내년쯤이면 월가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거의 자명합니다. 블랙록이 지금 현재 사고 있는 게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쪽이 누굴까? 미국 정부입니다. 미국 정부가 벌써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현재 오늘 현재까지 몇 개 샀느냐 하면 20만 6천 개 샀습니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게 다섯 번째로 갖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지까지 시켜놓고 이제 사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네? 너무 고립되기 싫으니까. 그래서 지금 19만 6천 개 확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 갖고 있게요? 우리나라 정부? 놀랍게도 제로. 2019년에 멍청한 짓 해서 지금 현재 가격에 3% 가격으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총 보유량 80만 개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못나고 미래를 생각을 못하는 대웅들만 집권하고 있으면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대웅군급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다루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헛똑똑이들이 앉아서 옛날에 좀 머리 똑똑해가지고 고시 하나 패스한 거 가지고 평생 울고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새로 배워진 게 있어야지. 내가 볼 땐 다 돌대가리야. 잡아가나 이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세 번 얘기했나? 네 번째로 그 징조를 여러분들이 공격적 배팅을 해야 될 네 번째의 찬스는 바로 미국이 채굴 독점을 시도할 때입니다. 채굴 독점이란 게 뭐냐면 채굴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지만 비트코인을 캐는 것은 또 채굴이죠. 그런데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이란 것은 사실 디지털이니까 비트코인이 뭡니까? 이중지불 방지잖아요. 복사 못하게 위조를 막는 거잖아요. 그럼 위조 막을 수 있는 기관이 탈주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은 위조를 최종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분산되어 있는 걸 인정을 할 때 그 인정자가 누구냐면 POW라고 해서 바로 채굴자들이 하는 겁니다. 채굴자들이 그 인정하는 그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증채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얼핏 생각하면 앞으로 100만 개밖에 채굴할 게 없는데 무슨 저렇게 채굴업자들이 막 생기지? 막 저기다가 뭐 채굴하겠다고 댐 건설까지 해서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지? 할지 모르지만 바로 인증채굴 때문입니다. 끝없이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끝없이 연산해서 그거 진짜야 밝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미국이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벤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통령 후보죠. 우리가 지금 댐 하나 건설을 해서라도 지금 채굴하겠다. 거기는 어떻게 그러냐면 양자 컴퓨터로 채굴 독점하겠다. 까지 나왔어요. 지금 발언이. 지금은 발언 수위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앞에 비트코인 공격적 배팅을 해야 될 네 번째 찬스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찬스. 세계 각국이 이제 비트코인 확보 전쟁 들어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저 돌대가리들도 이제 각성할 때가 됐잖아요. 만일 이번 트럼프가 되면요, 우리나라도 살려버릴걸? 우리나라 정부도 비축하려고? 정말 저 왜 돌대가리들을 저런 데 앉혀놓고 세금 가감하느냐? 난 이해를 못하겠어. 생각만 하면 열받아 그냥.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도 모르고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계 각국이 비트코인 확보 전쟁이 될 텐데 제일 첫 번째가 일본 주셔야 돼요. 일본은 야금야금 지금 현재 야금야금 준비했는데 일본은 정부가 한 게 아니고 SBI가 했습니다. 저축은행 아시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저축은행. 세계 4위의 금융그룹이라고 해요. SBI가 지금 거래소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매집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일입니다. 독일 욥은 거기 해서 팔아먹었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거하고 틀립니다. 비축 재산으로. 그리고 이제 엘살바도르라든가 이런 비축하는 거는 장난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그게 이제 양이 문제죠. 예? 그 양이 문제인데 이 다섯 가지가 바로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 비트코인을 쓰는 징조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이제 세계를 장악하겠다. 세계의 화폐를 다시 달러가 장악하듯이 다시 장악하겠다. 그 비트코인은 이제
뭘로? 미국의 달러로, 달러 토큰으로, 즉 CBDC로 교환해주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다 없애버리겠다. 시장에서 없애고 강제로 없애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총액은 암호화폐 시장의 비트코인 총액의 10%입니다. 10% 정도가 지금 교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뒤집으면요. 미국의 달러 토큰 CBDC로 전 세계의 달러 소유량을 커버해 주려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느냐, 액수로. 양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있어야 되느냐면 최소 미국 달러의 3%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최고 10%까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오른다는 거죠. 예? 근데 디지털 화폐 시대가 딱 되면요, 미국은 가격 안정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화폐죠. 가격 안정을 취해주는 방법으로 바로 미국은 로빈후드를 통해서, 로빈후드가 뭔지 아시죠? 덱스라고, DEX 탈중앙화 거래소. 지금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데입니다. 예. 덱스 거래소의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요. 일반인들이 거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코인베이스에서 자, 미국도 살려 그러면 정부 비축 자금으로 살려면 블랙록 사듯이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로빈후드를 통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지금 현재 금년에 150% 벌써 성장했어요. 그리고 영국의 비은행이 투자하겠다고 좀 벼르고 있습니다. 로빈후드에. 왜? 로빈후드가 계속 지금 매출량이 늘어나거든요. 왜? 정부 거 사주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번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팔을 어디 파느냐 하면은 바로 커머스라 그러는데 코인베이스의 커머스를 하게 됩니다. 커머스라는 것은 위탁 판매. 조건부 위탁 판매. 이 가격에는 팔아라. 이 가격에선 사라. 그 팔아뒀던 돈으로 이 가격에선 사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가격이 이 안에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 가격이 안정될 거죠. 이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가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 때입니다. 이미 가격이 이미 디지털 화폐가 되어버리면요. 다른 자산에 비해서 유리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돈 벌 찬스는 없어진다. 아시겠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10년 내에 있어야 될 사안들입니다. 앞으로 10년 내에 벌어지는 거고 내가 처음 강의할 때 15년, 20년을 내다봤던 이유이기도 합니다.